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린이집에서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도 잇따라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류 문화 콘텐츠 사업이 콘텐츠는 없고 아파트만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아니라고 하지만 사업자는 아파트만 늘리는 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뺑소니까지 치고 달아나던 외국인 운전자를 배달업체 기사들이 뒤쫓아가 붙잡았습니다.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의 가동을 사실상 허용한 1심 법원 판결에 대해 나주시가 항소하면서 SRF 발전소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린이집에서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확진자 중에는 지난 주말 대형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 경우도 있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주의 한 어린이집. 쌍둥이 자매 2명 등 원생 6명과 교사 3명과 교사 가족 1명을 포함해 모두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증상을 보인 쌍둥이 자매에 대해 검사를 해보니 양성 반응이 나왔고 이후 전수검사에서 나머지 확진자들이 확인됐습니다. 음성 판정이 나온 원생과 교원 등 67명은 현재 자가격리 중입니다. 그런데 확진 판정을 받은 보육교사 1명이 지난 18일 주말 교회를 다녀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추가 감염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해당 교회는 교인만 3,000명가량 되는 대형 교회로 보육교사와 같은 시간대에 예배를 드린 교인만 200명가량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또 그다음 2번째 예배 참석하면서 또 접촉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추가 CCTV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가 접촉자를 분류하고 자가격리 대상자가 더 추가될 수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과 교회에 이어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전남외고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 그제부터 발열과 두통 등의 증상을 보이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외고는 평일에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곳으로 확진 학생과 다른 학생들이 학교라는 한 공간에서 한동안 함께 지냈습니다. 다행히 같은 반 학생 29명에게선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언제든지 양성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전남대학교 교수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지난 14일 방문한 광주의 한 호프집 사장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업 등을 진행해 해당 학과 교원과 전체 학생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새로운 감염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데다 어디로부터 감염이 시작됐는지조차 아직 밝혀지지 않은 확진자도 있어 추가 확산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높아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한류 문화 콘텐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 콘텐츠는 없고 아파트만 남는 이른바 먹튀가 되지 않도록 돈 안 되는 시설부터 먼저 짓게 하겠다고 공언해 왔었죠. 하지만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되고 2달이 지난 지금 말이 달라졌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골프장이 먼저 들어서도 돈 안 되는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뒷전으로 밀리면서 애물단지 사업으로 전락했습니다. 광주시는 평동 준공업지구 한류문화 콘텐츠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아파트 짓고 그냥 날라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못하게 해서 전략시설을 먼저 지어라라고 지침에 집어넣어놨었습니다. 하지만 민간 사업자는 광주시의 공원과는 정반대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사업자가 계획한 전략 문화시설의 첫 착공은 2028년 1월. 아파트 착공 분양 시점보다도 1년 6개월 정도 지난 뒤입니다. 또 전략시설에 대한 투자 역시 공동주택과 주상복합의 분양 성과에 연동해 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전략시설을 먼저 짓도록 한 광주시 지침과 배치되는 내용인 셈입니다. 이 사업 구조는 앞 단계가 뭔가 잘못되었을 때는 그 다음 단계가 진행될 수 없다는 그런 위험성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이 광주시 정책 책임자들의 말도 달라졌습니다. 먼저 전략시설을 짓겠다던 당초 말과는 달리 아파트와 전략시설, 동시 착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협상 과정 중에 공동주택
주택 용지가 분양된 이후 공동주택이 착공될 때 전략 시설도 동시에 착공될 수 있도록. 광주시 방침이 불과 2달 만에 바뀐 것인지 아니면 엇박자 행정이었는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아파트보다 문화전략시설을 먼저 짓게 하겠다는 광주시의 방침이 지켜질지 불투명해지면서 골프장만 남긴 채 표류하고 있는 어등산 사업의 전철을 밟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앞으로 광주에서 주택 공급을 수반하는 각종 개발 사업은 계획 수립 단계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나 자문을 거쳐야만 추진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무분별한 고층 아파트 위주의 난개발을 막고 주택 공급 과잉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주택 공급 관리 계획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최근 이용섭 시장의 발언으로 촉발된 아파트 등 고층 건축물 층수 제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단지의 특성이나 높이 등을 고려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계절을 앞선 포근함 속에 날은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뿐만 아니라 광주에서도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크고 작은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작은 불씨도 조심히 다루셔야겠습니다. 때이른 더위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아침 기온 1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평년 기온을 6도가량 웃도는 수준입니다. 포근함은 여전하지만 날은 어제보다 더 흐리겠습니다. 현재 구름이 가득 끼어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지만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의 한 주택가에서 SUV 차량이 주차돼 있던 차들을 잇따라 들이받고 달아났는데요. 사고 장면을 목격한 배달업체 오토바이 기사들이 일제히 이 차량을 쫓아가 운전자를 붙잡았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외국인으로 무면허에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빠르게 내달리는 검은색 SUV 차량을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추격합니다. 방향을 꺾어 달아나던 차량은 또 다른 오토바이에 가로막힌 뒤에야 겨우 멈춰섭니다. 차량 밖으로 끌려 나온 운전자는 투르크메니스탄 국적의 20대 외국인이었습니다. 늦은 밤 이 외국인은 광주의 한 이면도로에서 주차된 차량들을 잇따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가해 차량이 지나간 곳은 이렇게 차 한 대가 겨우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로 좁은 골목입니다. 골목 곳곳에는 이렇게 충격 당시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마침 인근에 있던 한 배달 대행업체의 오토바이 기사들이 이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배달기사 8명이 각자 오토바이를 몰아 차량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차가 약간 비틀비틀하면서 여기 골목에 있는 차들 한 3-4대를 막 들어받고 그냥 막 앞으로 막 비틀비틀하면서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안 되겠다 해갖고 저희가 빨리 쫓아가서. 비틀거리며 위태롭게 달리는 SUV 차량은 누가 봐도 음주운전이 의심됐던 상황. 일부 오토바이 기사들은 뒤로 바짝 따라붙고 다른 기사들은 익숙한 골목길로 돌아 추격했습니다. 200m를 달린 끝에 차량 앞뒤를 오토바이로 가로막은 뒤 몸싸움을 벌여가며 운전자를 붙잡았습니다. 오토바이 대행 기사가 잡고 내리니까 도망을 가려 하길래 저희들이 제압을 해서 하고 나와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운전면허가 없었던 이 외국인 운전자는 술에 취한 채 음주 측정도 거부했습니다. 이 차량에는 2명이 더 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운전자의 신병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8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해 10월 나주시 자택에서 아내를 수차례 때린 뒤 마당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82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가 회복될 수 없는 점과 A씨가 가정윤리를 파괴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광주시가 최근 3년간 부동산 실거래 사례를 조사해 150여 건의 불법 거래 의심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실제 거래된 부동산 매매 사례를 조사한 결과 분양권 불법 전매 등 157건의 불법 거래 의심 정황이 적발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전체 적발 건수 중 40%가 광산구에 몰려있고 서구 35건, 북구 24건, 남구 23건, 동구 12건 순이었습니다. 광주 전남의 환경단체들이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을 규탄하며 무기한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단체들은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막으려면 정부의 강한 의지와 외교적 행동은 물론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한 만큼 앞으로 매주 수요일에 광주 전남 곳곳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하며 핵 폐기물의 위험성을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이 30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조성한 해상 집트랙, 운영 개시 한 달여 만에 끊어졌습니다. 벌써 8달가량이나 멈춰선 상태인데요. 사고 이후 원인 조사가 계속 진행되어 왔지만 여전히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군 영남면 공중하강체험시설 집트랙의 와이어 라인이 잇따라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은 지난해 8월. 고흥군이 30억여 원의 사업비를 직접 투입해 체험시설을 조성, 위탁 운영을 시작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발생한 어처구니 없는 사고였습니다. 경찰까지 나서 사고 원인 조사를 벌였지만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와이어가 끊어진 원인은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제품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고 관리상 문제로만 추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라고 그런 이제 국가 출연기관인데 거기서 약 한 2개월 이렇게 와이어를 직접 시험을 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와이어 성능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고 어떤 그 외력, 외부 힘에 의해서 파도 사고가 난 것 같다. 이렇게 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고흥 집트랙 시설 운영업체와 와이어 제품 납품업체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면서 지리한 공방만 벌이고 있는 상황.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복구 계획 수립은 물론 재개장 시점조차도 예측하기 어려운 형국입니다. 결국 고흥군이 직접 예산을 투입해 원인 조사 용역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파단 원인 그 정밀 조사를 지금 예정 공격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해서 하니까 충분히 이 원인 분석을 한 후에 하면은 빠르면은 그 결과가 금년 말이나 좀 늦어지면 내년 초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군은 이번 용역 조사 결과를 근거로 설계와 시공 운영, 와이어 납품 업체에 대한 각각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소요된 용역 비용을 포함해 법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입니다. 국내에서 전무후무한 와이어 단선 사고로 개장 한 달여 만에 운영이 중단된 고흥 집트랙. 사고 발생 8개월여가 지난 시점이지만 명확한 사고 원인 규명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의 가동을 사실상 허용한 1심 법원 판결에 대해 나주시가 항소 방침을 정했습니다. 나주시는 이번 판결이 주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공공의 이익과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뒤흔든 결정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SRF 발전소 가동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남의 전체 농가 중 30세 이하의 비율이 0.1%에 불과해 농업 기반 붕괴가 우려됩니다. 전남도의회 신민호 의원은 전남 14만 3천여 농가 가운데 30세 이하는 107가구에 불과했고 60대 이상이 전국 평균 60%보다 20% 가까이 높은 79%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의원은 청년 농업인 육성이 절실하다며 지역대학의 농업사관학교 전공 설치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풀카운트 때렸습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 외야를 완전히 갈랐습니다. 빠른 스피드의 최원준 1루 맞고 3루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타이거스 팬들의 영원한 로망 선두 타자 장타.
자신의 로망은 이종범 같이 되는 거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김선빈의 컨택, 땅볼은 타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취점 가져가는 기아 타이거스. 눈에 공이 잘 보인다고 또 얘기도 하고. 그렇죠. 자, 김민식 잠실구장의 강한 타자. 자, 사실이었습니다. 초구를 때렸습니다. 최원준의 타구는 또 하나의 안타. 2루 받고 3루에 도전하는 김민식. 3루까지 들어갑니다. 최원준 두 타석 만에 멀티히트. 4구째 밀어냅니다. 특유의 밀어친 김선빈의 타격. 정확한 타격은 또 하나의 적시타. 기아 타이거스가 한 점 앞서갑니다. 풀카운트 1&2. 센터 쪽 빠져나갑니다. 자, 좋은 타구의 질이 세 번째 타석은 안타로 이어지는 이우성입니다. 변화구를 컨택합니다. 센터 쪽 중견수 앞에 떨어집니다. 3루를 돌았고 공도 홈으로 홈에서 들어옵니다. 이우성이 공보다 빨랐습니다. 박찬호의 적시타. 변화구를 때렸습니다. 라이트 쪽으로 모두 넘어갈 것 같은 느낌. 스쳐도 홈런이 되는 타자. 이 타자가 바로 LG 트윈스 라모스입니다. 공이 떨어지는 지점, 던진 지점이 어딘지 보시면 저 정도 높이에서 라모스에게 걸리면 담장 안에 머물기 쉽지 않습니다. 밀어냅니다. 땅볼은 1루수 김용이 잡고 마지막 아웃 카운트 베이스 밟습니다. LG 트윈스가 역전 승리, 연패를 끌어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자치단체 주민지원책이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재난지원금에 이어 보편적 세금인 주민세를 감면한 곳이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군이 올해 주민세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부 계층만 향하는 재난지원금 대신 보편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들과 개인 사업자 등에 부과하는 지방세. 개인은 11,000원, 개인 사업자는 55,000원, 법인은 최고 22만 원까지 차등 부과되는데 무안군은 이를 감면하기로 한 겁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일괄 0원을 부과하고 법에 따라 최소 적용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 사업체와 종업원분 주민세는 50%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우리 모든 국민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하고 또 침체된 경제 회복, 경기 회복을 위해서 현재 기준 무안군의 4만 9천여 세대가 올해 주민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등 모두 10억여 원의 세금이 감면될 전망입니다. 굉장히 무안군에 자부심을 갖고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안군은 혜택을 보는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모두의 어려움을 함께 분담하자는 차원으로 이해해달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주 MBC가 5.18 주간을 맞아 광주 정신을 알릴 수 있는 특별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광주 MBC는 광주시 교육청과 5.18 민중항쟁 행사위원회와 협약을 맺고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부터 광주 정신을 알릴 수 있는 특별 생방송 랜선 5월기를 1시간 동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광주시 교육청은 5.18 교육 콘텐츠가 담긴 랜선 5월기를 광주 지역 모든 초중 고등학생들이 교실에서 시청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수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정희 기념재단이 광주 비엔날레 작품의 전시 중단을 요구해 논란입니다. 해당 작품은 일제를 빛낸 사람들이라는 이상호 작가의 작품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롯해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포승줄에 묶인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전시를 중단하라는 박정희 재단의 요구에 대해 비엔날레 재단은 작가의 창작 활동을 존중한다는 입장이고 지역 예술인들은 성명을 통해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의 대표 콘텐츠인 비고쇼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오는 29일부터 운영되는 여수 시민 전용 예약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는 공연당 200명에 한해 비고쇼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비고쇼는 워터스크린과 분수, 레이저 등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쇼로 지난해 16만 명의 관람객을 기록했습니다. 삼성 일가가 보유한 미술작품들인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의 작품 일부가 전남 도림미술관에도 기증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일가는 이건희 전 회장의 상속 내용과 절차 등을 이르면 다음 주쯤 공개하면서 소장하고 있는 미술작품들을 국립현대미술관 등 공공미술관에 기증할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문을 연 전남도림미술관에는 전남 출신 작가인 오지호, 김환기, 천경자, 허백련, 화백 등의 작품이 기증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주 정촌 고분에서 출토된 백제시대 금동신발, 장성 백양사 아미타 열의 설법도와 복장 유물이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문화재청은 금동신발의 경우 고대 금속공예 기술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고 백양사 불화와 복장 유물은 18세기 불화의 화풍 연구는 물론 복장 문화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라고 평가했습니다. 때이른 포근함 속에 대기는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뿐만 아니라 광주에도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각종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때이른 더위는 계속됩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평년 기온을 6도가량 웃도는 가운데 계절을 한 달가량 앞선 기온입니다. 하늘은 모습은 흐리겠습니다. 현재 구름이 가득 끼어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지만 종일 흐린 하늘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16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25도에서 27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구름이 가득한 가운데 해남의 낮 기온은 22도, 완도의 낮 기온은 21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곡성의 낮 기온은 27도, 순천의 낮 기온 25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약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